도형의 이동은요, 일종의 규칙성을 배우는 겁니다. 일종의 규칙성. 자, 우리가 이제 배운 이동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다 배워는 와봐. 언급은 했던 건데, 최종 정리를 하자. 다음부터는 이런 도형 이동은 이렇게 하자. 그래서 도형의 이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두 가지를 할 건데, 자, 첫 번째는 평행 이동을 할 겁니다. 평행 이동. 두 번째는 대칭해서 이동을 할 거예요.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 둘은 이동하는 성격이 매우 달라요. 자, 둘 다 들어본 이름 맞죠? 평행 이동은 우리가 어떻게 평행 이동을 합니까? X축으로 Y축으로 평행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배워왔던 X축, Y축으로의 평행 이동을 이야기해 봅시다. 가장 대표되는 게 2차 함수예요. 자, Y는 X제곱이 있다. 얘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되니? X축으로 2만큼이니까 X 대신 뭐 대입해? 까묵? X 마이너스 2를 넣었죠. Y축으로 1이니까 플러스 2를 했죠. 자, 이게 우리가 배운 애야. 정리하겠다. 뭐로? 문자로. 우리가 알던 거 다 문자화 시키는 게 고교 내용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도형이래. 도형을 평행 이동한다는 얘기는 점을 평행 이동할 때가 있고 선이나 이런 애들을 평행 이동할 때가 있는데 그 표현이 다릅니다. 그걸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돼요. 자, 3,2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자,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가면 어디로 가요? 5,3으로 가죠. 방금 X축으로의 평행이동일 때 X 대신에는 X-2를 대입했죠? 그런데 점의 평행이동은 X 대신에 X 더하기 2가 됐죠? 그러니까 표현 방법이 살짝 달라요. 요거를 이제 신경 써서 보면 된다. 자, 대칭이동도 여러분들이 배우긴 배웠어요. 점의 좌표 가지고 이야기해 볼까요? 자, 여기에 4,2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얘를 X축으로 대칭이동하면 어디로 갑니까? 4,-2로 가죠? 얘를 Y축으로 대칭이동하면 어디로 갑니까? 마이너스 4,2로 가요. 원점으로 대칭이동하면 어디로 갑니까? 마이너스 4,-2로 가요. 해왔던 작업인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식으로, 기호로 정리를 하겠다. 자, 결론은 자, 도형의 이동을 이제 할 건데 여러분들이 각종 등장하는 그동안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식으로, 기호로 나타내는 이것을 잘 이해하고 써먹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평행 이동입니다. 평행 이동은 두 가지의 이동을 따로 표현합니다. 뭐하고 뭐를 지금 이동한 표현을 하느냐? 첫 번째는 점이라고 하는 녀석의 이동과 두 번째는 도형이라고 하는 녀석의 이동을 따로 표현합니다. 사실은 점도 도형 중에 하나예요. 도형의 일부예요. 근데 도형은 관계식을 말한다는 얘기고 점은 좌표로 그냥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둘을 달리 이야기하는데 자, 점의 좌표 x, y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형은 얘가 도형의 방정식 f, x, y는 0이라고 앞에서 한번 우리 과자 흘렸던 거 기억납니까? 우리가 수학에서 도형의 방정식이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요. 함수의 식이다 라고 하면 y는 fx예요 이렇게 나타내요. 둘은 같은 듯 살짝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직선을 나타낼 때도 이렇게 하는 게 표준형. 요게 일반형. 이 정도 됩니다. 자, y는 2x-1이에요. 자,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럼 y를 우변으로 넘기면 2x-y-1은 0이에요. 그게 도형의 방정식으로 나타냈다. 이런 뜻인 거야. 자, 두 개의 모습. 앞으로 이제 잘 신경 써야 되니까. 자, 따라왔습니까? 자, 그러면 앞에서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둘을 X축, Y축.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걸 표현해 볼 거야. 자, 그러면 좌표 평면에서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자, 여기 어딘가에 x, y가 있었어. 걔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간 요 좌표를 표현하고 싶어. 좌표 평면에. 자, 그러면 x에서 n만큼 왔어. 뭐라고 써?
x 플러스 m. m이 양수면 오른쪽, 음수면 왼쪽으로 갔겠지. 자, y축으로 n만큼 왔어. 뭐라고 써? y 플러스 n. 자, 점에서의 평행 이동은 그 평행 이동을 하는 규칙 그대로를 연산을 합니다. 그대로를 연산하는 거야. 자, 이때 m과 n은 당연히 다 상수입니다. 숫자. 자, 그대로 논다. 자, 그런데 문제는 도형의 평행 이동입니다. 아까 2차 함수의 예를 들었지만 2차 함수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y는 x제곱이 있는데 얘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바뀐다고? y는 x-2의 제곱 플러스 1로 바뀐다고 했잖아. 그치? 우리가 중등가정까지는 x축의 평행 이동은 x 대신 뭘 대입한다? x-2. 주어진 식에 1을 대입한다라고 그랬으니까 누구는 빼고 누구는 더하고 둘이 다르잖아.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애를 좌변으로 마이너스 1로 넘길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식은 뭔 소리야? y 대신 y-1을 대입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x에 대한 표현과 똑같이 우리가 x축으로 p만큼 대입하면 x 대신 x-p를 대입하기로 했었잖아. 그것처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y 대신 y-q를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원래 둘은 규칙성이 같았어요. 둘이 같은 건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써줬자 우리가 식을 우변으로 넘겨서 써야 되니까 그냥 한 번에 넘긴 결과로 써온 것뿐인 거야. 이렇게 플러스 1을 한 거야. 좌변에 마이너스였던 애가 우변으로 오면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둘이 다른 것처럼 느꼈지만 사실은 둘이 어떤 거다? 같은 규칙인 거야. 도형에서는. 자, 그래서 도형을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켜라. 그러면 x 대신 뭘 대입한다? x-m을 x자리에 대입한다.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해야 그러면 y 대신 뭘 대입한다? y-n을 대입한다라고 하는 동일한 평행이동의 규칙을 가지고 옮길 겁니다. 동일한 평행이동의 규칙으로. 자, 그러면 옮겨간 녀석을 보자. 자, x 대신 뭐 대입하라고? x 대신 왜 안 되냐? x-m을 대입하고 y 대신 y-n을 대입한 게 이게 평행 이동했어요의 뜻인 거야. 도형에서. 여기는 더했는데 여긴 더했는데 여기 빼고 있네. 뺀 식을 넣고 있네. 자, 두 번째. 그러면 y는 fx일 때는 x축으로 y축으로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쓰겠다? x 대신 x-m y 대신 y-n 대입하는 것 같지만 여기 n이 우변에 더해져 있다. 같은 규칙인데 자, 표현 방법에 따라서 우리는 편하니까 이걸 쓰는 것뿐이지 원래 이동의 표현 방법, 이동의 규칙은 어땠다? 같았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로 도형을 평행 이동하는 건 얘입니다. 점을 평행 이동하는 일은 이제 점점 줄어들 건데 이 둘의 차이점은 알고 가셔야 돼요. 사실은 이 x 대신 x-m을 대입한다라고 하는 저 이론이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웬만하면 저 이야기를 떠드는 학년이 있고 그냥 이런 게 있어 넘기는 학년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떠들고 싶어. 한번 떠들어 볼 거야. 저게 왜 저렇게 되는지. 한번 이해하려고 시도해봐. 안 돼도 어쩔 수 없고 그냥 너와 상관은 없어. 자, 자 먼저 가정을 해보자. 자, 우리가 말하는 이 x축, y축이에요 라고 하는 이 좌표 평면을 우리는 고정관념하에 가지고 있어요. 좌표 평면은 x, y로 나타내기 편하게 그냥 어떻게 쓰는 우리의 그냥 일종의 규칙인 것 뿐이에요. 규칙. 그럼 상상해봐. x, y 평면은 딱 어딘가에 하나만 있을까요?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을까요? 상상하라 그랬지. 마치 여러분들 그 시간을 움직이는 애가 누구지? 닥터 스트레인저? 닥터 뭐지? 닥터 스트레인저 맞냐?
맞아? 닥터 스트레인저가 막 과거 같다 미래 같다 하잖아. 닥터 스트레인지 아무튼 시간을 움직이는 자가 있는데 자, 뭐지? 무슨 학? 아, 양자역학에서는 양자역학에서는 막 그 시공간에 여러 사람들이 있다 이런 가정을 해. 나 양자역학 몰라. 자, 그것처럼 좌표평면이 이미 10초 전에 좌표평면이 있어. 지금 새로운 좌표평면이 있어. 즉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여러 개의 좌표평면이 있는데 그냥 대표로 XY라고 쓰는 거야, 얘가. 그러면 여기가 X-Y-라는 좌표평면이에요.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있겠지.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 어떤 좌표평면이에요. 나타낼 수 있겠지. 자, 이게 다 여러 가지의 X값과 Y값, 두 개의 값에 대한 관계면은 관계식이 똑같으면, 예를 들면, 자, 2x 플러스 y는 1이라고 하는 그 식과 2a 더하기 b는 1이라고 하는 식, 2x 다시 더하기 y 다시는 1이라고 하는 식은 겉으로 볼 땐 다 달라 보이지만 얘를 xy 평면에 나타낸 그 그림과 ab 평면에 나타내는 그림과 x 다시 y 다시라고 하는 그림에 나타내면, 평면에 나타내면 그림은 다 어떻게 생겼을 거야? 똑같이 생겼겠지. 요 말 이해돼? 똑같이 생겼겠지. 그러면 이 녀석을 여기다 나타내고 싶어. 똑같은 그림인데 이걸 여기다 나타내고 싶어. 그러면 둘 다 이걸 띄워버리면 여기에 나타나겠다 이런 소리야. 다른 좌표평면에 있던 애인데 그걸 여기다 나타내고 싶어. 이걸 x, y에다 나타내고 싶어. 그러면 얘랑 똑같은 거니까 얘를 x로 얘를 y라고 하자. 그럼 여기 나타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관계식을 나타내고 싶어. 이게 과거에 20초 전, 20분 전에 우리가 좌표평면 쓴 건데 이걸 지금 현재 좌표평면에 나타내고 싶어. 그러면 이걸 x라고 이걸 y라고 하자. 그럼 똑같이 그림이 나타나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런 가정이 필요해. 어려운 거라 그랬어. 그냥 우리 수학적 머리를 키우기 위해서 들어.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 자, y는 fx가 있었어. 얘를 x축, y축으로 평행이동을 했단 말이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했어. 그렇겠더니 얘가 y는 fx-m 더하기 n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때 이 녀석을 새로운 좌표로 이야기해보자. 그러면 x-m이라고 하는 애가 x자리에 들어가는 애고 y-n이라고 하는 애가 y자리에 들어갔던 애잖아. 맞지? 그러면 이 y라고 하는 애, 여기 어딘가에 있던, 이러지 마. 여기 어딘가에 있던 좌표가 있어. 그 좌표는 x축으로 n만큼 같고 y축으로 n만큼 같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x축으로 n만큼 같고 y축으로 n만큼 간 얘가 새로운 x좌표, y좌표란 말이야. 우리 점의 이동은 그대로 간다 그랬잖아. 그치? 자, 그러면 여기가 a, b를 쓰면 안 되겠다. 다시 조금만 선생님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마지막 마무리를 줘볼게요. 여기에 원래 x, y의 좌표가 있었는데 그게 평행이동해 왔더니 x 플러스 m, y 플러스 n으로 왔잖아. 좌표는. 근데 우리는 이 녀석이 x-이고 이 녀석이 y-인 관계가 되는 거 아니야. 새로운 좌표니까. 그러면 x라고 하는 애는 x-m이 되는 거고 y라고 하는 좌표는 y-n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지. 이해되겠어? 원래는 좌표는 그냥 더하기를 해서 온 게 맞아. 그런데 새로운 좌표의 관계식을 써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있는 xy랑 여기 있는 xy는 다를 거 아니야. 그러면 x-y-라고 하자. 그렇게 했더니 x-하고 x의 관계, y-하고 y의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x는 어디에서 대입할 수 있는 거냐? 여식에 있는 x에다 대입할 수 있는 값인 거고 요 y가 y-n도 여기 역시 원래 이동하기 전에 대입할 수 있는 식인 거지. 그러니까 그 자리에 x-m, y-n을 대입하면 요 식이 나오게 되는 거야. 원래 식의 자리에
x 다시 빼기 n과 y 다시 빼기 n을 대입하면 그게 x 다시 y 다시로 표현된 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결과는 x 다시 y 다시로 표현된 식인 거야. 그래서 y 다시 빼기 n은 f x 빼기 x 다시 빼기 n 이라고 하는 식으로 만들어 줬겠지. 이렇게 따라왔니? 자, 그런데 x 다시 y 다시라고 하는 애는 우리가 x 다시 y 다시라는 좌표평면에 나타낼 게 아니라 x, y 좌표평면에 나타낼 거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해주자? 얘를 빼주자. 그러면 그냥 원래 기본 틀에 대한 기본 틀에 해당하는 x, y 좌표평면에 그대로 쓸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옮겨지는 원래 규칙은 점의 이동이랑 똑같지만 그걸 도형에 적용시키려면 그 도형을 따라간 관계가 x는 x-m, y는 y-n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대입하는 순간 우리가 규칙성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점과 도형은 그냥 따라가면 끝나는데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다시 역추적을 해야 원래 게 나온다는 얘기인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라고 하는 요 x-y-를 썼다가 이걸 떼어버리는 일이 뒤에서 좀 어려운 문제를 풀다가 등장할 거야. 그런 연결고리를 위해서라도 선생님이 요번에 같이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좀 떠들어주고 싶었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다소 도형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고교 수학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맞는데 그냥 선생님이 좀 어떤 가정을 통해서 왜 다를까? 막연하게나마 이동에 대한 원래 규칙은 같지만 표현 방법의 차이구나. 점이라고 하는 거랑 도형이라고 하는 거는 표현 방법의 차이고 도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x, y로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가장 대표로 나타내는 게 x, y로 나타내는 거지. 이걸 a, b로 나타내거나 x-y-로 나타내는 일이 있을 수도 있구나. 그러면 그걸 최종적으로 그냥 x, y로 해석을 해버리는구나. 이런 것들이 지금 그냥 전달됐으면 좋겠는 그런 뜻이에요. 자, 결론은 이제 이런 거 그냥 지워. 그냥 그런 게 있네. 그냥 그럼 돼. 자, 결론은 점의 평행이동과 도형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하고 쓸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아마 이제 x축, y축으로의 평행이동을 x 대신 대입한다, y 대신 대입한다. 요건 알고 있습니다. 익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한 것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한 내용이에요.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더 궁금하신 분은 더 읽어보시고요. 자, 229번. 자, 그냥 여기다 씁시다. 자, 다음을 x축으로 마이너스 3, y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하래요. 자, 어디로 가요? 4,6. 이거는 마이너스 9,9. 이거 마이너스 5,0. 보이죠? 자, 점은 그냥 하면 돼. 자, 230번. 평행이동을 해석해라. 점이 이동한 겁니다. 점이 이동한 거니까. 자, x축으로 얼마 갔다? 마이너스 5. y축으로 3. 자, 어디로 갑니까? 4,6.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1,3. 자, 요거 마이너스 7,8. 되겠죠? 자, 231번. 다음에 나타내는 도형.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자, x축으로 2만큼이면 x 대신 뭐 대입한다고? x 마이너스 2. y축으로 마이너스 3이면 y 대신 뭐 대입한다고? y 플러스 3. 자, x 대신 x 마이너스 2. y 대신 y 플러스 3. 자, 이 규칙을 잊지 마세요. 그 문자 자리에만 들어가는 거야. 그 문자. x 자리에 y 자리에. 자, 그러면 y 자리에 y 플러스 3. x 자리에 x 마이너스 2. 자, x 자리에 x 마이너스 2. y 자리에 y 플러스 3. 자, 다 이동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동에 대한 거니까 너무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 이제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자, 232번. 다음에 평행이동에 의하여 옮겨지는 걸 구해라. 자, 평행이동을 먼저 해석해야 돼요. 자, x축으로 얼마 간다는 거야? 마이너스 2만큼 간다는 뜻이야.
자,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다는 뜻이야? 5만큼이란 뜻이야. 자, 그럼 해석했어.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간다는 얘기니까 x 대신 뭐 대입하라는 얘기야? x 플러스 2를 대입할 거야. y축으로 5 평행 이동할 거니까 y 대신 뭐 대입할 거야? y 마이너스 5 대입할 거야. 자, 그러면 x 대신 x 플러스 2 대입하고 y 대신 y 마이너스 5 대입할 거야. 이걸 조심해서 찾으라는 거야. 이해됐어? 자, 생략해도 되겠죠? 자, x 대신 y 대신. 자, 필수 예제 1번. 다음 평행 이동에 의하여 a, b로 a, 2로 옮겨진다. 자, 그러니까 이동을 점의 평행 이동이니까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이다. 그걸 가지고 점을 이동시킬 거다. x축으로 1만큼, a는 마이너스 1이다.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했더니 2로 왔어. 마이너스 1만큼 온 거죠? 그러면 b는 1이다. 이런 식으로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자, 점으로 이동시키는 평행이동. x축으로 얼마? 마이너스 2. y축으로 플러스 5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갔다. 마이너스 1. y축으로 5만큼 갔다. 2. 자, 무난합니다. 실수만 안 하시면 됩니다. 요 기본 평행이동을 따라가는 것과 해석하는 건. 자, 다음에 점을 옮기는 평행이동. 마이너스 3,4를 마이너스 1,1로 옮기는 평행이동을 해석하자. 자, x축으로 얼마 갔대?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얼마 갔대? 마이너스 3만큼. 자, 그러면 도형을 이동시킬 거니까 x 대신 뭐 대입한대? x 마이너스 2를. y 자리에는 뭐 대입한대? y 플러스 3을 대입하면 된대. 자, 그러면 옮기자. x 자리에 x 마이너스 2, y 자리에 y 플러스 3. 나머지 정리하면 끝납니다. A는 3, B는 마이너스 7. 되겠죠? 점의 이동이냐, 도형의 이동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자, 도형의 이동. 우리가 배운 도형 이동 규칙 다 똑같습니다. 포물선이든 원이든 직선이든 옮기는 방법 다 똑같다. 자, 1번. 포물선을 X축으로 Y축으로 각각 P만큼 P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하면 그 포물선의 꼭지점이 X축 위. 뭔 뜻이야?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다. 무슨 힌트야? 꼭지점이 X축 위에 있으면? 좌표의 힌트입니다. 누굴까요? 누가? 꼭지점의 Y좌표가 0이라는 뜻이야. X축에 접한다. X축에 접한다. 꼭지점의 Y좌표가 0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꼭지점을 추적해야 돼요. 자, 포물선과 원은 일반형과 표준형이 평행 이동할 때, 대치 이동할 때 편하고 귀찮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편하겠어? 표준형이 편하겠죠? 플러스 반의 제곱, 마이너스 반의 제곱. 자, 표준형으로 바꿔서 옮기는 게 꼭지점의 좌표를 가지고 따라가면 편한 거예요. 자, 그러면 도형을 옮길 거지만 우리가 도형을 옮기는 게 아니라 꼭지점을 옮기는 걸로 왔잖아. 그러면 점을 이동시킬 거니까 점은 X축으로 Y축으로 이동하는 만큼 어떻게 된다? 그대로 더해준다 그랬지. 얘는 지금 더하고 있는 거야. 대신 빼면 안 되는 거야. 꼭지점 옮긴 거야. 점을 옮긴 거야. 자, 그리고 나면 요게 Y좌표가 뭐가 돼야 된다? 꼭지점의 Y좌표가 0이에요. 이렇게 해서 P가 마이너스 5인 걸 찾았다 이거죠. 자, 표준형을 만든 이유 알겠습니까? 꼭지점을 찾아서 꼭지점의 정보로 추적하라 그랬으니까. 보통 도형을 이동할 때는 2차 함수일 때는 꼭지점, 원일 때는 중심을 이동하는 게 편해요. 자, 2번. 평행 이동에 의하여 자,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에 의하여 다음의 원이 이렇게 옮겨진대. 뭐 추적하는 게 편하다고? 중심. 자, 요거 표준형으로 만들어야 돼요. x제곱 4x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반의 제곱 더해서 5. 자, 그러면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2,1이었어요. 자, 그게 어디로 갔어? x축으로 3만큼이니까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이니까 마이너스 3으로 갔죠? 그 다음 반지름은 그대로 같아야겠죠? 그래서 a는 2, b는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b는 3 이렇게 찾아준다는 얘기야. 난이도는 어떻습니까? 할만합니까? 뭐 조심해야겠어? 더할 거냐 뺄 거냐 부호 이런 것만 조심하면 되겠지. 됐습니다.